네,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에 관한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122번 구동사인데요. 다시 실력을 가다듬는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구동사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공부를 안 하거나 해가지고 실력이 좀 감퇴했는데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구동사죠. 영어 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22. Hey, you signed up for 2 crash courses for a TOEFL test. I have an examination soon, so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 skills. 네, 속성 강의. 영어로는 크래시 코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족집게 강의라든지 아니면 속성 강의, 학원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크래시 코스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토플 속성 강의를 2개나 신청을 했다. B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어 실력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가다듬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구동사가 brush upon이죠. brush는 우리가 아는 브러쉬라고 얘기하는 그 솔이죠. 그래서 솔질을 해가지고 녹을 닦아내거나 아니면 뭐 먼지를 털어내거나 이런 것이 브러쉬업인데 뭐에 대해서 브러쉬업을 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on을 넣은 거죠. 그래서 브러쉬업 on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면 그 실력을 다시 가다듬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생각보다 유용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구동사니까요. 꼭 기억을 하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은 delve into인데요. 깊이 조사해 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구동사 표현입니다.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123. I sense a lot of distrust from the public with that politician. If you delve into his past career, you'll find that he's been involved in many scandals. 네, 여기서 이제 과거 경력을 따져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거나 혹은 연구를 해보거나 탐구를 하는 것을 delve into라고 말합니다. 원래 delve라는 단어가 지닌 뜻이 그렇죠.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을 뒤지거나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안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into와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깊이 있게 어떤 것을 탐구한다, 또 어떤 정보를 캐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delve into라는 구동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구동사들을 몇 개 알려드릴 텐데요. 125번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다라는 말을 drop off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125. Why are you in such a rush today? I have to drop off books at the library before it closes. 네, 서둔다라고 할 때는 in a hurry도 좋고요. 여기처럼 in a rush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서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도서관 문을 닫기 전에 책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책을 반납하는 경우에 이제 return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처럼 drop off라는 구동사 표현을 쓸 수 있죠. 그 밑에 설명 부분을 좀 더 읽어볼 텐데요. drop off의 반대는 pickup이죠. 우리가 drop off하고 pickup을 가장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 하면은 누군가를 차로 태워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목적지에 내려주는 경우가 있죠. 차에 태우는 것을 픽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서 내려주는 것을 drop off라고 하죠. 그래서 drop off하고 픽업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차를 태워주고 내려주고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거나 반납하는 경우에 두루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에도 맡기는 것은 drop off, 찾는 것은 pickup이 되고요. 여기처럼 책을 다시 반납하고 도서관에 책을 다시 맡겨놓는 거니까 drop off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rop off하고 pick up을 하나의 쌍으로 기억을 해서 상반되는 상황에 활용하시면 되고 특히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반납한다고 할 때 그것을 drop off book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구동사는 sign off on인데요. sign off라는 게 뭐에 이렇게 서명을 하다, 더 나아가서 뭔가를 결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회사에서 뭔가 문서 같은 것을 보고 결제할 때 그것을 sign off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128. I thought you passed your class, so why do you look so depressed? I actually failed it, and my parents refused to sign off on my report card. 네, 그 과목 패스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B가 사실은 fail 했다, 패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사인오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성적표를 영어로는 리포트 카드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기억해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보고 결제를 해주거나 이 경우에 성적표에 부모님의 사인을 받는 것을 사인오프라고 하고요. 무엇에 받는지는 on 다음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오프를 구동사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하면 명사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문서 등에 대한 결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문서에 대한 결제를 얘기할 때 사인오프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바꿔서 생각이나 언어와 관련된 표현들 볼 텐데요. 네, 131번 구동사입니다. sleep on it 이라는 구동사가 나왔는데 조금 생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먼저 예문 들어볼까요? 131. I think you should sleep on it before you make a decision. I'm pretty sure, but I guess one more night won't hurt. 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없고 그냥 sleep on it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 위에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하루 정도 더 생각해서 나쁠 건 없겠다라고 답을 했죠. 자, 밑에 설명 부분을 보면은 하루 더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 할 때 그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sleep on 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어떤 것 위에서 잔다라는 의미인데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깔고 자면서 더 생각을 해본다라는 의미예요. 결정을 미루고 더 생각을 해본다 이런 의미로 sleep on it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ke time to consider 시간을 내서 더 생각해본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 오늘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마치 어떤 문제를 깔고 자듯이 며칠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할 때 그것을 sleep on it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전치사 on을 잘 보시고 우리말에는 없는 영어다운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132번 구동사인데요.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다,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붙잡는다고 할 때 쓰는 구동사죠.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132. After the divorce, he held on to the idea that she would return to him. If he wants to be happy, he needs to let her go and start looking for a new partner. 네, 전 부인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다.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hold on to를 활용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on to라는 전치사는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거나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잡고 있다고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여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든지 신념, 가치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다라고 할 때도 hold on to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ld on to the idea, hold on to the belief, 어떤 믿음이죠. 자, 이런 단어를 뒤에 붙여서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버리지 않는 태도를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2번 hold on to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